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 지표입니다. 나스닥 선물 일봉이고요. 제가 보는 티커명은 트레이딩뷰에서 US100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래는 NQ1로 보는 분들이 많기에 어떤 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저는 이런 티커명으로 본다고 이해하시면서 영상 보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받아들여야 하는 건 베어마켓 랠리가 진행 중입니다. 일봉에서는 완전히 역배열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세를 전환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튼 현재 역배열이 시작된 이후로 두 번째 바닥을 만들고 이제 상승이 이어지려고 노력 중입니다. 세 번째 바닥까지 만들지 두 번째 바닥으로 끝낼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확실한 건 이 상태에서 만약 MACD 상으로 세 번째 바닥까지 만든다는 건 캔들이 10일 이평선 아래로 내려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바닥의 저점을 크게 깰지 안 깰지는 모르지만 일단 11 이평선을 이탈하는 캔들이 보이면 그때 가서 숏으로 해칭을 하거나 롱 비중을 좀 더 덜면 위험 부담이 줄어들죠. 다만 현재 MACD 두 번째 시그널선이 첫 번째 바닥보다 더 깊기 때문에 세 번째 바닥까지 만들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4월 14일 이후로 주가가 10일 이평선 위에서 상승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11 이평선을 이탈하는 장대음봉이 터진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 현금이 많다. 기존에 매수한 상품들의 평단가도 좋다. 세 번째 바닥이 얼마나 깊을진 모르겠으나 분할 매수로 물량을 늘려갈 거다라는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롱을 좀 덜고 현금을 가지고 관망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저처럼 숏으로 해칭을 하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게 정답이라고 정의할 수 없습니다. 단 저는 MACD 두 번째 시그널이 첫 번째 바닥의 시그널선보다 깊기 때문에 세 번째 바닥까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할 뿐이고 예측을 한다고 해서 미리 롱을 다 던진다기보다는 혹시라도 두 번째 상승 이후 다시 캔들이 10일 이평선 아래로 내려온다면 그때 가서 숏을 해칭을 하려는 생각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두 번째 바닥이 나온 후에 11 이평을 이탈을 했지만 두 번째 바닥의 저점을 깨지 않고 계속 저점을 높이죠. 롱도 가지고 있고 숏도 가지고 있어서 여기처럼 세 번째 바닥을 만들지 않고 고점을 뚫고 올리면 아무래도 숏 매수한 분들은 롱이 상승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금이 줄 테지만 혹시라도 세 번째 바닥이 두 번째 바닥의 저점과 비슷해지거나 거길 깨고 내려왔을 때는 숏으로 수익도 챙기면서 그걸 매도한 후 거기서 또 나온 예수금으로 롱을 추매를 하면 된다. 이해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돌파 추매의 관점에서 보면 스토캐스틱 소파동이 과매수권에 꽂히면서 아래로 밀리죠. 그러면 캔들이 11 이평선을 만나러 일단 갑니다. 숏을 매수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숏이 롱보다 비중이 더 크면 안 됩니다. 근데 주가가 크게 더 떨어지지 않고 버티다가 위로 쏘면서 소파동 첫 번째 고점을 뛰어넘을 때 숏은 손절을 하면서 바로 롱을 추매하는 방법. 대신 신규로 롱을 들어가면 평단가 싸움에서 지니깐 이미 수익 중인 상품에 추매를 해서 평단가가 올라가더라도 수익이 찍혀야 마음이 편합니다. 돌파로 신규로 어떤 상품에 들어갔는데 이게 페이크 돌파이거나 혹은 추세는 돌린 게 맞는데 한 번 더 개미 털려고 11 이평선을 만나러 가는 거지 같은 패턴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신규로 돌파 매매를 했는데 바로 위로 안 쏘고 다시 또 아래로 밀리면서 멘탈을 흔들어 버리면 롱도 손실 중일 테고 숏도 손절해서 손실 중일 테고 그러니까 기존에 롱이 수익인 상태에서 숏도 해칭을 해야 마음이 편안하고 롱이 수익인 상태에서 첫 번째 고점을 뚫고 상승할 때 추매를 해야 페이크 돌파라고 할지라도 수익인 상태만 유지 중이라면 큰 문제가 없다. 다만 돌파할 때 기존 롱 비중보다 더 오바되면 평단가가 너무 올라가니 이 점은 어느 정도 유념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정말 세 번째 바닥이 나오는데 최악으로 간다. 이게 바로 2018년도 12월 달 마지막 바닥일 때 경우입니다. 그러면 최근 하루에 지수가 12% 올랐을 때를 고점이라고 가정을 하고 2018년도 12월 세 번째 쓰리바닥 모델로 간다면 20% 가까이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우어우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길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다른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두 번째 쌍바닥을 만들고 캔들이 11 이평선 위로 올라탄 후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사례입니다. 이평선을 지운 상태지만 일목균형표 구름대까지 들어갔기에 최소 81 이평선까지는 어찌 보면 다이렉트로 올라갔다고 보면 됩니다. 이걸 현재 기준에서 나스닥 선물로 치면 2만 포인트까지 다이렉트로 11 이평선까지 밀리지 않고 올라간 셈이죠.
롱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분할 매도하는 거야. 현재 시점에서 매우 좋은 선택이지만 내가 미리 고점을 예측하고 숏 인버스를 치는 건 물론 운이 좋아서 그게 맞아 떨어지면 기분 좋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는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혹은 내가 손절가를 몇 프로 잡고 반대 포지션을 들어갈 것인가는 본인 스스로 계획을 잘 짜시고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SOXX ETF 일봉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바닥 이후 상승을 시도 중입니다. 나스닥에 비해서 아직 10일 이평선 위로 캔들이 못 올라왔어요. 주말에 이상한 뉴스가 터지지 말길 바라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월요일에도 상승이 나온다면 첫 번째 지수 급등할 때 고점 부근에 또 다시 온다면 제가 SOXL 보유 중이라면 분할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대략 3배수 기준으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20에서 25% 정도 상승 여력을 기대하고 접근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로는 가장 상황이 좋아 보이는 엔비디아입니다. MACD 상으로는 두 번째 바닥인지 세 번째인지 조금 헷갈립니다. 비중에 따라서는 $120 돌파할 때까지 홀딩해보는 전략도 좋아 보입니다. 최근 고점은 $115입니다. 본래는 $115 돌파하면 분할 매도하고 다음 레인지가 $120에서 $125 정도가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엔비디아 레버리지 상품이 아닌 본주고 내가 현금도 어느 정도 있어서 추가 하락이 나와도 물탈 생각이라면 기왕이면 $120 넘을 때 분할 매도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다음은 롱숏 공방이 치열한 테슬라입니다. 일봉으로 보기엔 뭔가 어려워서 이일봉으로 차트를 봐보니 첫 번째 고점인 $290를 돌파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아직도 이일봉 기준 12평선 위로 못 올라왔죠. 그러면 테슬라는 혹여나 다음 주에도 $250 위로 못 올라오면 롱보다는 숏으로 해칭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4월 14일 이후로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간다 보기에 테슬라도 회사 자체 악재가 크게 생기지만 않으면 첫 번째 고점 부근을 다시 테스트하러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을 잠시 해볼게요. 만약에 다음 주쯤에 두 번째 바닥으로 끝내서 일본 기준 80에서 120일 이평선을 돌파한다. 혹은 두 번째 바닥이 아닌 세 번째 바닥까지도 만든다면 4월 21일 이후 부근으로 주가가 내려간다는 소리인데 그 말은 즉슨 빅테크 가이던스가 별로라는 소리가 될 가능성이 높죠. 세 번째 바닥을 진짜 만든다면 그 원인은 이제 관세가 아닌 빅테크 실적 발표 가이던스 하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바닥이 나온다면 꼭 현금 확보를 더 하시던지 숏으로 해칭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말 그러면 빅테크가 우리 힘들어요 해서 주가가 폭락하면 이걸 누가 살려줄까요? 5월 7일에 있을 금리 결정밖에 없죠. 두 번째 바닥으로만 일단 단기 하락 추세가 끝난다면 빅테크들이 실적도 좋고 가이던스도 좋다는 생각이고 그게 아니라 세 번째 바닥까지도 만든다면 빅테크들이 실적이 좋을지라도 가이던스는 힘들어요 할 가능성. 이 정도로 요약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